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사고를 치고 나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는 바로 환골탈태입니다. 2019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소형 목선 상황 브리핑에서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다짐했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미흡한 초동대처로 해체된 해경이 2017년 다시 살아나면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금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 중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밝혀졌다죠. 이들의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환골탈태는 발본색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발본색원도 한두 번 들은 단어는 아니지만요. 2021년 3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백신이 요즘 가장 핫한 단어인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백신이 핫했습니다. 백신 전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에 약 63조 6천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고요. 증거금도 역대 1위 기록을 썼습니다. 상명대 황세훈 개건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배가 아픈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배가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발전을 그래요?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알겠어요. 네, 기업 네. 발전을 위해 좋지만 저는 참여 못하니까요. 그러나 네, 생생경제 진행자로서 배 아프지 않고 아주 기쁜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인터뷰를 시작할게요. 그러면 네네. 제가 앞서 역대 1위 규모라고 했어요. 이 공모주 청약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는 이제 총 63조 6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거든요. 역대 공모주 청약 증거금 1위 기록을 세웠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이제 나왔던 기록들이 있기는 한데 작년의 기록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공모 가격이 이제 6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 공모를 위해서 무려 293만 개의 계좌가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죠. 293만 개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계좌 수가 공모주 배정 물량보다 많아졌다고? 239만 개면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이번에 균등배분제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균등배분제를 시행을 해서 아마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소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워낙 많은 계좌가 공모주 청약에 참가를 하면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계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뭡니까? 이거 백신 전문 기업이라는 것도 한몫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경제계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코로나1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며칠째 계속 4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의 이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의 빠른 백신 접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백신 생산 올해 이제 굉장히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백신 생산 업체들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백신 생산 업체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18일에 상장을 하고 데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가 형성돼서 상한가를 치면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따블이라고 보통 부르죠. 더블. 네. 네, 따블. 그래서 거기서 따를 따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한가, 따블 다음에 바로 상한가로 연결된다고 해서 따블과 상한가의 첫째 글자를 따서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가능합니까? SK 네네.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보면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한가를 한 번 더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게 된다면 주가 65,000원에 공모 가격이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배 된 다음에 상한가를 맞게 되면 169,000원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이 가격이 가능할 거냐? 사전적으로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참고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장외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외 거래 사이트에서 이미 이 회사의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되는 가격들을 살펴보면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 가격은 지금 18만 원을 넘어서고 와.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따상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따상이 되면 지금 가격이 16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장외 거래에서 이미 18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따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따상이 반드시 달성될 거다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손해는 근데 안 보겠죠. 공모가보다 내려가진 않겠죠, 뭐. 이런 물론 이제 분위기가. 공모 가격 65,000원이죠. 공모 네. 가격에 받으신 분들은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가능성,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 대단히 낮다고 평가해 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가 가격 이하로 이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따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따상을 이미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좀 앞서가시는 네. 그런 이제 선택 내지는 그런 판단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따상을 했던가요? 빅히트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빅히트는 잠깐 따상을 했습니다. 잠깐 따상. 네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K 바이오 팜이 있었죠, 작년에.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모주 청약이 이루어지고 상장이 이루어진 첫날 따상들을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지막 최대어였거든요. 작년 IPO에. 마지막 최대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따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졌던 날 따상을 아주 잠깐 가요. 갔다가 바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한번 따상을 갔다가 쉽게 주가가 무너졌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네.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상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했을 때 따상한다고 해서 그 주가가 계속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앞서 그렇습니다. 사례들을 보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앞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실 많았었는데요. 따상 그 다음 날 또 상한가를 맞았던 그런 이제 경험했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상한가가 바로 무너져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제 조금 이제 높아져 있는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이렇게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주가를 판단하시는 그런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 관점에서 조금 봤고요. 주가 관점에서 지금은 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네. 앞서 연구원님께서도 이 균등 배분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균등 배분제가 뭡니까? 네, 균등 배분제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번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급 기업의 청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금을 청약 증거금으로 내면 더 그렇죠.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자산가들이 이제 1억이나 2억 같이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넣게 되면 더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형평성
갖추어져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된 게 공모주 균등 배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주만 청약을 해도 최소 한 주 이상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균등 배분제였던 거거든요.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청약에 1억을 넣어야 적으면 2주, 많으면 3주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균등 배분제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는 그러니까 10주,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조금 이제 낮은 거죠. 3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2만 5천 원만 넣어놔도 최소한 주식 한 주는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균등 배분제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등 배분제 아래서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실명 주식 계좌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전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보다 양이 중요해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많이 예치를 하고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청약 증거금은 적정 수준에서 제시를 안 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명의로 실명 주식 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계좌 쪼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좌 쪼개기를 해서 중복 청약을 하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균등배분제의 취지는 자산가들만 참여하게 되는 현실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일단 근데 이제 계좌 쪼개기랑 중복 청약은 조금 구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자산가 예를 들어 거액 자산가가 자기의 명의로만 이제 고액의 증거금을 예치를 하고 주식을 이제 청약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가족,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내지는 4명 그렇게 있다면 자녀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자금을 예치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의 실제 명의를 사용해서 계좌를 쪼개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불법도 아니고요. 요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의 증권사에다 계좌를 개설을 하면 각각이 또 하나의 계좌처럼 지금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건 중복 청약인 거죠? 앞서 말씀하신 건 계좌 쪼개기고. 계좌 쪼개기보다 사실 더 문제인 게 중복 청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계좌를 가족 인원수대로 나누는 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중복인 경우에는 내가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다니면서 계속 계좌를 개설을 해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계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가들이 이렇게 할 여유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 쪼개기보다 더 문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증권사를 동일인이 계좌를 만들어서 청약에 참가하는 중복 청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 청약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아마 금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면서요, 아직? 네네, 아직 이 중복 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의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계좌를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모주에 대해서 청약을 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마다 이제 고객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 정보를 특정 기관에 집중시켜서 이 고객이 어느 증권사에 얼마만큼의 청약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중앙 집중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그런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인정보인데 이걸 뭐 증권사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대표 증권사들이 이걸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공신력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공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런 정보를 집중시켜서 또 이제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면서 대신에 이런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실수 없이
한 기관에 모여서 이 기관이 중복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결국은 중복 청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불만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해 금융당국이 이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때 중복 청약 금지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한국증권금융위에게 맡긴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정도, 물론 이제 하반기 몇 월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하반기 안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다. 이게 이제 현재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중복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중복 청약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상반기에 지금 더 IPO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여급 IPO도 상반기에 한두 개는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루어질 IPO에 대해서는 이 중복 청약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뚜렷하게 완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하반기 상장 예정인 회사들이 많아요. 대여들이 많은데 LG에너지 그렇습니다. 솔루션,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페이, 야놀자. 네, 이런 데도 지금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도 크래프톤. 있죠. 네네. 중복 청약 빨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좀 시스템의 작업, 구축 작업들을 좀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증거금을 최소 얼마 넣어야 한 주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이제 청약이 끝난 상황이니까 네. 이미 이제 끝난 게임이 된 거고요. 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는 최소 32만 5천 원을 넣게 되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참가하고 있는 계좌가 워낙 많습니다. 293만 계좌가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청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금액 32만 5천 원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32만 5천 원을 여러 명이 막 넣었어요. 네.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신청자가 나눠줄 수 있는 주식의 숫자보다 신청자가 더 많은 상황인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거냐? 이제 아마 불가피하게 추첨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가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아마 추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신 그러니까 청약하신 투자자들 중에서 어떤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코로나 전반기에는 이 마스크 관련된 게 핵심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이 백신 관련 주들이 핵심일 텐데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현재 백신 관련 시장 혹은 이 바이오주에 미칠 영향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공모자금 상당수를 코로나19 등에 대한 백신 위탁 생산 증설과 신축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상장으로 조달할 예정 자금이 총 1조 1,000억 원이 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대규모 자금을 모으게 되는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백신 등 본격적인 CMO 사업, 보통 이건 이제 백신 위탁 생산을 CMO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CMO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구축에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후내년까지 계속해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할 걸로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 증설과 신축을 통해서 그 백신 관련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인 그런 이제 위치로 이제 도약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이제 시설 확장을 통해서 기업 실적도
유의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오 시장, 그러니까 SK가 바이오 이제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주가 상승에도 크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바이오주에 대한 그런 평가 내지는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